미국에서 연휴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갈까요? 이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 신용카드로 결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결과는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러면 시카고 어디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는 걸까요? 데이터 분석 자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장소가 밀레니엄 파크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엄 파크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라스베가스가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아닙니다. 바로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를 찾는 걸까요? 그것은 이 어린이 낙서 같은 이 스케치와 연관이 깊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물에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첨벙거리고 슬라이딩하고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거대한 얼굴이 눈을 깜빡이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끔 물을 품어냅니다. 그 흐르는 물은 지하로 내려가서 대형 튜브를 통해서 정화되고 걸러져서 다시 밖으로 순환되어서 폭포가 되고 분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다음 세트에 등장할 얼굴이 보여집니다. 이 얼굴이 남쪽 타워, 이것은 북쪽 타워에 보여질 예정입니다. 이 작품 때문에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는 여름 내내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크라운 분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낙서 같은 스케치는 이것을 설계하는 기초 드로잉이었습니다. 작가는 스페인 예술가 야고미 플렌자이고 작품은 2004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크라운 분수는 검정색 돌 마감 위에 약 10cm 정도의 물을 고이게 해서 풀을 만들었고 여기 양쪽으로는 유리 벽돌탑 같은 미디어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워의 높이는 15.2m이며 안쪽 면에서 미디어로 된 얼굴 영상이 나타납니다. 설치 비용은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7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 분수시설은 5월부터 10월까지만 작동하며 겨울에는 썰매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람의 심리와 동선을 예측한 섬세한 기획과 감성이 돋보입니다. 작가는 예술을 경외의 대상으로 우러러보는 기존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작품과 관객이 서로 철저하게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절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작품과 소통하면서 비로소 작품이 100%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작가와 저와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만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touch it, caress it, like you caress your wife. 만지지 말고 애무하라. 당신이 당신 부인을 애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장가도 못 간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성질 날까요?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만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감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그는 작품과 관객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교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유명하고 이 작품과 함께 즐기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인터랙티브한 요소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을 작품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1000명의 시카고 시민이 미디어 영상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정을 연출하고 촬영에 응합니다. 여기에는 피부색과 남녀노소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들은 전부 웃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 웃는 얼굴은 행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어서 보는 사람도 저절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물줄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줄기는 작품과 관중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흥미 유발과 시원함을 주는 기발한 요소입니다. 이 물줄기의 시원함을 즐기려고 서로서로 경쟁해서 뒤엉키는 풍경은 보는 사람도 분수에 들어간 사람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인터랙티브한 요소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시민 참여형 새로운 공공미술은 처음 기획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권위적이고 소통의 마인드가 없이 오만한 것을 느끼게 하면은 사람들은 금방 돌아섭니다. 그저 보면 편하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특히 공공미술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단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이 보이는 면 말고 뒷부분이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그냥 환풍구 같은 시설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볼품없이 수직으로 절단한 면 그대로라 제가 보기에는 조형미가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오메 프렌자의 예술 철학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주로 직관을 선택한다. 나의 작품과 나의 성장에는 아인슈타인의 영향이 크다. 그는 지식보다도 직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예술가의 상징인 마르셀 듀상마저도 역시 전적으로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역시 직관은 창조의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제 생각과도 너무도 같습니다. 저도 예술의 절대성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술은 논리와 이성적인 로고스보다는 감성과 열정의 파토스에 가깝습니다. 꼭 예술뿐 아니라 정치도 사회도 많은 부분이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할 때 상식보다는 가슴이 뛰고 마음이 끌리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이 뛰는 원리나 보는 사람의 가슴이 뛰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이 되는 것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